첫 번째 이슈 공개하겠습니다. 본격 증설 나서는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증설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장의 관심이 정말 많이 모아졌던 시기도 있었는데요.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각 기업들이 증설도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파운드리 기업들의 증설이 본격화되는 시기군요. 계획 일정들이 나와 있을까요? 서영원 전문가님. 예, 전 세계 파운드리 업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증설 계획을 발표하고 있죠. 업계 1위인 TSMC와 2위인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대만의 UMC, 그리고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 등 후발주자들도 증설에 나서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재진출 선언을 한 인텔도 110조 원이라는 아주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제재를 받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SMIC는 100억 달러 규모의 증설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적인 호황으로 앞으로 4년에서 한 5년 이상 꾸준히 주문이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에 의한 것이죠. 이게 4, 5년이라는 것도 일단은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 그 이상으로도 계속해서 상승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도체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 2분기에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매출 상위 10개 기업의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6.2%나 증가한 244억 달러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8분기 연속으로 최대치를 경신한 것인데요. 트렌드포스는 만성적인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고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 등으로 인해서 재고를 미리 확충하는 등 이런 패닉 바잉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시장의 호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경쟁적으로 증설을 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비메모리 소재나 장비 업체에 대한 주문이 급격하게 늘어나겠죠. 그리고 따라서 소재 장비주를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좀 후공정 패키징 관련 종목들을 좀 주목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가 미세화 공정이 극한에 다다름으로 인해서 현재 반도체 업체들은 반도체의 성능 향상을 후공정 패키징 분야에서 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애플의 M1 칩은 시스템 온 칩으로 불리는데요. 후공정 부분에서 하나의 칩에 여러 가지 프로세서인 그래픽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이런 것들을 모두 실장을 해서 전력 손실을 낮추고 처리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였죠. 이로 인해서 M1 칩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후공정 패키징 공정이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삼성전자도 시스템 온칩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평면상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라고 하죠. 이것과 로직칩을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한 패키지 기술인 iCube를 발표한 것에 이어서 반도체 칩들을 수직으로 배열하여서 면적을 줄이고 반도체 칩의 면적을 줄인 것이죠. 그럼 더 많이 기기에 반도체 칩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 실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3D 적층 기술인 X큐브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향후 TSMC의 독주를 막고 파운드리 세계 1위가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 달성 여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현재보다 파운드리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향후 삼성전자 밸류에이션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현재 디램 가격 하락으로 반도체 업종이 전체적으로 센티멘털이 좋지가 않은데 비메모리 관련주들도 덩달아서 그냥 같이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펀더멘털이 있는 파운드리 관련주, 비메모리 관련주를 좀 매수 참수를 삼아서 우량한 관련주 매수하셔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운드리 반도체를 어떤 반도체 기업들이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설계를 해서 넘기면 그걸 만들어주는 걸 파운드리라고 하는데요. 이 파운드리 시장이 호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8개 분기 연속의 성장세가 나오고 있고 증설을 하게 되면서 반도체 소재 장비 그리고 후공정의 패키징 기업들 수혜를 예상해 주셨고요. 비메모리 관련주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또 진입 가능한 가격 부담이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를 해주셨네요. 파운드리 업황에 대해서 또 증설 모멘텀에 대해서 전성진 전문가님도 의견 있으신가요? 전성진 전문가님? 저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가격 인상이 합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유는 삼성전자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글로벌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파운드리 분야만큼은 아직 수주이기 때문에 삼계자는 파운드리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선두 업체인 TMSC보다 시장 점유율이나 생산 능력, 고객 수에서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가격 인상을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 다만 이는 그동안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꼭 확인해야 될 점은 가격 인상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문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이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TSMC나 또 뭐 여러 파운드리 기업들의 가격 인상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가격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성 제기가 나왔습니다만 아직은 인상 전이라고 밝혀주셨고요. 3분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실적 개선 여부를 주목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삼성전자 현재 75,400원에서 강보합권의 움직임입니다. 파운드리 관련주 좀 더 알아볼게요. 서용환 전문가님 어떤 종목을 주목하시나요? 예, 먼저 테크윙입니다. 테크윙은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공정에 필요한 테스트 핸들러라는 어떤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본래는 메모리 핸들러에서 글로벌 1위 업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향 매출이 컸죠. 그러나 지금 지속적으로 비메모리 향 매출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년도에는 전체 매출에서 비메모리향 매출이 20% 정도였지만 올해에는 40%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전방 업체들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전체 매출액에서 비메모리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디램 업황이 빠지면서 같이 이게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동사는 물론 메모리 매출도 있지만 비메모리향 매출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쪽 부분이 주목을 받으면은 다시 주가가 다시 크게 상승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페스입니다. 네페스는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비메모리 후공정 분야에서 국내 1위 업체죠. 기술력이 가장 높은 그런 기업입니다. 동사의 웨이퍼 레벨 패키지는 인류 상품에 선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패널 레벨 패키지는 세계 최초로 17년도부터 양산이 됐습니다. 후공정 패키징 분야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해지고 삼성전자에서도 이쪽 분야에서 자사의 반도체 기술 경쟁력을 높일 거기 때문에 네페스의 수혜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22년도에 기대 영업이익이 한 960억이고요. 23년도에 1,500억이기 때문에 고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지금 역시나 네페스도 디램의 업황 빠지면서 같이 빠졌는데 저는 아주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찬스라고 보이고 앞으로 내년 내후년 가면서 비메모리 쪽에 상승이 하면은 동사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주 조정으로 도매급으로 같이 빠졌던 종목 가운데서 비메모리 쪽의 비중을 늘려나가고 비메모리 쪽의 성장이 주목되고 있는 종목으로 주목해보자. 테크윈과 네페스 꼽아주셨습니다.